자, 수학사항 개념 3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2차 방정식 풀이 단원 처음부터 교과 개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교과 개념은 9번 교과 개념이고요. 1차 방정식 AX는 B 이 녀석의 풀이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풀이가 어땠죠? 중학교 때는 당연히 뭐 AX는 B라는 형태의 꼴이 나와 있으면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A가 0이 절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줘서 X는 A분의 B다. 이렇게 풀어줬던 게 중학교 때 과정에서의 1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A 값이 0이 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x의 개수예요. a를 절대 단일 문자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a라는 거를 x의 개수다.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좀 더 응용력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 되면 즉 x의 곱해진 개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항 자체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x는 b로 썼을 때 이 ax 항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 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요 0은 b가 만약에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려면 b의 값이 0이 된다면은 등식이 성립하죠. 왜냐면 0은 0이 되니까. 반대로 b가 만약에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b가 만약에 0이라면은 이 등식은 0은 0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때요? 무조건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부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해를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0은 뭐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등식은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이건 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해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가 없다라는 거는 불능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불능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교과 개념 9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념 봅시다. 수능 개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을 수능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그럼 먼저 알아야겠죠.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절대값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요 바를 두 개를 세우면 그 안에 내가 어떤 숫자를 넣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 절대값은 해석하기를 이 수의 고유값.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를 많이 배운 친구는 뭐 벡터와 스칼라라는 개념도 우리가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크기만 갖는 거예요. 이수의 크기만.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수의 크기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수의 크기라는 거는 이 부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수의 크기만을 생각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플러스 7이 되는 거거든. 이게 절대값 기호의 정확한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 안에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풀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x 빼기 7 절대값이 있고 여기 우변에는 뭐 x 더하기 3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나눠야 된다. 그걸 우리 머릿속에서 꼭 인식하세요.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를 나누자. 그러니까 그게 절대값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되려 좀 겁을 먹을 수가 있어. 절대값이 있네.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를 나누자. 그거를 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은 손이 쑥쑥쑥 나가지, 그지?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가득 차 있으면 손부터 나가게 되는 거야. 개념이 부족할 때는 손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손이 나가질 않아요. 머릿속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를 나누자. 즉 x-7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x-7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부호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게 뭐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0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붙여주는 게 좋은데 왜 등호를 붙여주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x-7이 0보다 크다, x-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x-7이라는 값은 0이라는 값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라고.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너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뭉땡 지어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버리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x-7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7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x-7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어떻다는 얘기죠? 7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x-7이 0보다 작으면 x는 7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x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8, x에다가 8, 9, 11 이런 값들을 넣는다는 얘기 아니야? x에다가. 그럼 얘가 무슨 수가 되니?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냐면 그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자? 그대로 빠져나오더라. 그대로. 이 단어 세 글자, 이 그대로를 머릿속에 꼭 인식을 하시길 바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x-7 그대로 나오고 그게 x 더하기 3이랑 같으니까 x가 어떻게 돼요? 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은 3이 돼버리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해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조건에서는 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x가 7보다 이제 작을 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음수란 말이지. 음수죠, 음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더라. 이렇게 단어 세 글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야. 식 자체에. 그게 x 더하기 3이랑 동일하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7은 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2x가 얼마가 되냐면 2x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2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답으로 바로 확정해서는 안 되고 범위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x가 7보다 작은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x는 2가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절대값 식에서 답은 x가 2밖에 될 수가 없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뭐부터 생각하자?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를 나누고 시작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 개념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교과 개념 10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이제 1차 방정식이 끝나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왔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형을 쓰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쓰면 어떻게 되죠?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 즉 x값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하자.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자. 자,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또 자명하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a, b의 곱이 0이 되는 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0이다. 그럼 x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곱했을 때 0이 된다. 즉 a가 0이고 b가 0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5가 0이고 x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로 인해서 푸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인데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지?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면 식이 좀 간단하게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요런 2차 방정식도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물론 근해 공식이 있어요. 물론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먼저 다뤄야 되는 거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서 표현하자라는 거야. 어디를? 바로 x 항만을 x에 대한 항만을 이렇게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0. 쌤 요거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새로 생겼잖아. 이게 이유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임의로 더해주고 빼주고 똥꼬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더해주고 빼주면 요렇게 괄호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이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4인데 2항 되니까 마이너스 4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게 마이너스 4다. 그럼 x 빼기 2는 얼마인 거야? x 빼기 2는 양변의 루트를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 복소수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허수단이 i로 표현이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는 얼마다? 풀마 2i다. 그래서 결국에 x는 얼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요렇게 푸는 방법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사실 근해 공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죠? 얘는 근해 공식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근해 공식이 어찌 보면 증명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이 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처음에 존재한다. 그게 교과 개념 10번이고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 개념으로 교과 개념 11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는 근해 공식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쌤이랑 알아보도록 해보자.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을 때 이 녀석의 x값을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손으로 써보자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일단 풀이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완전 제곱 형태 완전 제곱을 이용한 풀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당연히 x 항만 요렇게 묶어줘야겠죠? 그럼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인데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주고 빼줘야 되냐 그걸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a가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a로 묶어버리자. 요 두 녀석만. 그러면 a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c는 0이다. 그럼 이제 누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그러니까 요런 형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x가 있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방법을 배웠었냐면 x의 개수를 절반, 이거 2로 나눠주시고 거기다가 제곱해 주시면 그게 상수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둡시다. x의 개수를 절반한 값에다가 제곱을 하자. 그게 상수항이 되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x의 개수가 a니까 2분의 a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겠죠. 그죠? 즉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인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일단 a분의 b를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가 2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다?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4a제곱분의 b제곱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써주시고 마지막에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이항시켜 줍시다. 그럼 이렇게 a분의 bx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그리고 이게 a가 곱해져서 나가죠? 요 녀석이 그지? a가 곱해져서 나가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는 0이다. 그럼 얘가 a의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항된 식은 4a분의 통분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양변을 a로 나눠줘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루트 붙이면 되겠죠. 양변에. 그럼 얘가 x 플러스 2a분의 b는 당연히 루트 붙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풀마 붙고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2a분의 b인데 얘가 좀 간단하게 써주면 분모가 지금 제곱식이거든요. 4a 제곱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루트를 영향을 받으면 2a만 남겠지, 그지?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똑같이 그냥 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x가 얼마냐? 2a분의 요 녀석 2a분의 b를 이항시켜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해 공식이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증명 과정은 뭐 혼자서 노트에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체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뭐 판별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근해 공식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근해 공식 증명 과정 이거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해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필기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고생 많았습니다.